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살겠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꿈을 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해보니 생각했던 그림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루 이틀은 자유로운 시간이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자유가 공허함으로 변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은퇴를 준비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은퇴 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충격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텅 빈 시간과 무력감입니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꿈도 못 꿨던 마음껏 쉴 시간이 은퇴 후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더군요. 주변의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텅 빈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세 가지 문제. 1. 모든 게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는 없었다. 김모 씨 64세는 은퇴 전에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연금도 탄탄히 준비해놨고 아파트 한 채에 은행 예금까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었죠. 하지만 은퇴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시간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정신건강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 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할 때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일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인생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재정 계획이 있어도 공허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2.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외로움만 가까워졌다. 최모 씨 62세는 은퇴 후 6개월 동안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각자의 일에 바빠졌고 가족들도 더 이상 그의 일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땐 매일 누군가와 함께 했는데 지금은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가족들도 제가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역시 은퇴 후에 느꼈던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를 맺고 함께 웃고 때로는 울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관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외로움은 곧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내가 가장 잘할 줄 알았던 일이 이제는 쓸모없게 느껴졌다. 박모 씨 67세는 은퇴 후 자신이 과거에 했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컨설팅 일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시대가 변했고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 지금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걸 누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는 은퇴 후의 삶에서 자아, 효능감 셀프-에피케시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평생을 한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공허한 은퇴 후 삶을 채우는 방법. 1.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기존의 직업적인 정체성을 잃게 되지만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 충분히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 또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작은 도시에서 무료 영어 교실을 열어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내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라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2. 꾸준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라.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최모 씨는 결국 노인대학에 등록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하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박모 씨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배우며 다시 컨설팅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시대에 맞게 나를 바꿔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텅 빈 삶을 피하기 위해서는 돈과 건강만큼이나 삶의 의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행복한 여행이 되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여정이 되느냐는 지금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공허함이 아닌 만족과 성취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은퇴 후 텅 빈 삶 전문가가 말하는 새로운 삶을 여는 법. 새로운 삶을 위한 전환점. 은퇴는 끝이 아니라 변곡점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삶의 끝자락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다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와 같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곡점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로서 은퇴 후 텅 빈 삶을 채우고 충만한 새로운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공허함의 실체를 이해하라. 은퇴 후의 공허함은 단순히 할 일이 없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정체성 상실, 사회적 역할의 축소, 그리고 삶의 의미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역할과 목표를 부여받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팀원과 협업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런 역할이 단번에 사라지면서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공허함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2. 관계는 나를 살리는 힘이다. 사람을 잃지 않는 법. 관계를 잃는 것은 은퇴 후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입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5세의 이모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개월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임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나 혼자 버려진 기분이라며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세요. 매주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거나 한 달에 한 번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보세요.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노인 대학, 지역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모 씨는 결국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삶이 달라졌어요. 라는 그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3. 평생 학습.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삶을 확장하라. 은퇴 후에도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대한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이제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의 정모 씨는 은퇴 후 무료로 제공되는 코딩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었고 나중에는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습은 꼭 직업적인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림, 요리, 악기 연주 등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 보세요. 배움은 삶에 색다른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4. 소소한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 은퇴 후 삶의 의미는 꼭 거창한 목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루틴과 소소한 활동 속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정원 가꾸기, 손자들과 놀아주기 등 작은 활동들은 우리가 하루를 더 풍요롭게 느끼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런 활동들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매일 아침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공원에서 걷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이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큰 성취는 아니지만 내 삶의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 은퇴 후 경제적 안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하고 있어도 기본적인 경제적 걱정이 있다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파트타임 일자리와 소규모 창업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활용한 임대 수입이나 소액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도 고민해 볼 만합니다. 6.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목표를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것이 취미든 학습이든 사회적 활동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가족과 친구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인간관계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을 돌보라. 건강한 몸이 있어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충분한 휴식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결론. 은퇴는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텅 빈 삶은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풍요롭고 충만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